오늘 교육 선행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법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어떻게 검색하는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가에 대한 교육인데, 선행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법이라는 테마로 제가 들고 와 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육 기호를 제가 좀 짜 봤는데요. 오늘 교육의 핵심은 요겁니다. 연구를 설계하고 탐색했을 때 연구 플로우를 제가 들고 와 봤는데요.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한 연구 설계와 탐색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논문을 쓸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 기존에 어떤 논문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내 연구 주제 분야를 설정함에 있어서 교수님들은 어떤 논문을 많이 썼는가, 요즘 이 학과 내가 담고 있는 이 소속 분야와 이 주제 분야에 어떤 주제 분야가 좀 핫한가, 내가 어떤 연구를 좀 더 꼬집으면 좀 도움이 되는, 이 우리 학문 분야에 내 학문 분야에 도움이 되는가, 다양한 논문을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위 논문부터 학술지 논문,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학부생분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다양한 논문을 탐색하는 그 시간을 오늘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음 특정 선생님들은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되는가 잘 모르겠다. 내 연구 주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학술지 논문을 읽으면 좋은가." 즉 영향력 있는 학술지들이 있습니다. 그 학술지들을 함께 검색해 보고 그 논문을 읽어 보는, 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핵심은 연구 설계 및 탐색에서 다양한 논문을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좋은 논문은 무엇이라고 하면 빨리 통과된 논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빨리 통과된 논문이라고 하면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선행 연구 분석에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분석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시선에 본인만의 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꼬집는 거죠.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식의 연구가 있었는데 내 연구에서는 요번에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풀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그게 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 중요한 거고요.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올바른 인용과 참고 문헌 작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만든다, 많이 이용되고 많이 인용되는, 그 추후에 볼 거지만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가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신선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다양한 논문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선행 연구조사, 오늘의 핵심이죠. 그럼 선행 연구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게 뭐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연구, 선생님들의 연구에 앞서서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연구 상담을 해 보면은 직접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그려 오십니다. "내 연구 주제 분야는 요런 것이고 국내 국외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선행 연구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국내외 다양한 연구 자료들, 연구 업적물들이 있겠죠.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쓰고 싶은, 선생님들께서 몸담고 있는 주제 분야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 혹은 별도의 보고서나 발표 자료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국내의 다양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 저자는, 혹은 이 연구자는, 요즘 연구자들은 어떠한 그 연구 플로우로 연구를 했는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지적을 했고 연구를 풀어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 주제에 필요한 주요 개념, 뭐 유사한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유사한 학문 분야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논문들을 파악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뭐 코로나19, 뉴노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요즘 트렌드가 되는 논문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에서 쓰고 있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자 한다면 선생님의 학문 분야가 말고 유산 학문 분야가 있겠죠. 그 유산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된 출판된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당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런 동향들, 기존 했던 분석들이 내 연구에, 선생님들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분석하는 것이 자세하게 조사하는 활동이 선행 연구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연구 자료 검색이 중요합니다. 즉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향력 있는 저널이나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검색하는 게 중요하겠죠. 논문 평가나 아니면 이제 심사를 받아보시거나 저도 뭐 학술지에 투고해 보면은 참고 문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 참고 문헌을 보시면서 해당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참고했구나. 요 논문이 괜찮은 어떤 특정 논문이나 혹은 특정 학술지에 실렸던 특정 학술지가 선생님들이 몸담고 있는 주제 분야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심사위원분들이나 평가위원분들은. 그럼 그런 참고 문헌들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중요한 게 연구 검색에 있어서 그런 핵심 자원들, 선생님들의 그 연구 주제 분야와 맞는 핵심 자원들, 영향력 있는 자원들에서 검색을 하셔서 참고를 하고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해서 해당 서술하는 거에 있어서 인용을 하고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해당 자료, 선행 연구가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해당 자료에 있어서 그 연구에 있어서 A라는 연구자가 했던 그 연구 논문이 선생님의 연구 논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유사하다면 이 연구 플로우는 이런데 나도 이렇게 적응을 해봤다. 혹은 이 연구 플로우 말고 조금 더 추가해서 해봤다. 이런 식의 본인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번 들고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도 조금 비판적인 자세로 여기서는 이런 식의 연구 플로우를 했고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면 내 연구는 조금 더 지적을 해서 한 번 더 들고 한 번 더 이제 비꼬아서 한 번 더 이렇게 꼬아서 혹은 한 번 더 비틀어서 비판적인 자세로 연구를 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선행연구조사에서 다양한 논문을 검색하시는 거 1번이고요. 그 논문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연구는 요거를 합쳐서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논문들, 앞서 말씀드린 어디서 논문들을 검색하면 좋은가?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선행 연구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죠. 영향력 있는 논문을 검색해야 되고 신선한 문제의식을 지적해야 되는데 어떤 논문들, 어디서 보면 좋은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들이 몸담고 있는 주제 분야, 지금 당장 논문을 써야 되지 않은, 쓰는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관심 있는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동향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세 번째 것들은 좀 팁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논문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홍익대 도서관에서는 논문을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다 해드립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논문을 받을 수 있게 했는가? 그다음에 연구 주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 있고 우수한 논문 학술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학술지 평가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연구 주제 분야에 중요한 참고할 만한 학술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수한 학술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빨랐죠.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핵심은 그겁니다. 논문을 검색하는 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논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직접 남은 시간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들도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서 다양한 논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지만 논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명칭에 있어서 좀 혼돈을 겪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자료를 찾거나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집어왔습니다.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발행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해당
대학교의 소속 대학원에서 발행되고 뭐 인쇄본이나 뭐 원문 다 소속 대학교 도서관에서 수집합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쓰셨다 했을 때는 뭐 일반 대학원 혹은 뭐 산업미술대학원 이렇게 대학원 소리고 다 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서관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의 뭐 학위 논문실에 있으니까 여기서 수집 관리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은 그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학술지 논문은 중요합니다. 학술지 논문은 해당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하면 그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회나 학술 단체, 뭐 정기적으로 월간, 개간, 뭐 연간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술 단체가 있죠. 그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학회지나 학술지가 있겠죠. 그 해당 저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해당 학회나 학술 단체에서 발표되거나 뭐 발표 대회나 아니면 학술 대회를 개최해서 실린 좀 정식 논문은 아니고요. 학술 대회 발표 대회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시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잡고 가신 다음에 제가 논문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검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이 도서관 홈페이지 얼마나 예산이 투자되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정말 강남의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다 정도고요.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아티클 하나, 논문 하나 다운받는데 정말 많이 돈이 들죠. 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무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클래스넷 혹은 그룹웨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꼭 하신 다음에 통합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꼭 확인해 주시고 도서관 홈페이지는 뭐 네이버에 도서관 홍익대 도서관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가셔서 다양한 자원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통합 검색을 제가 키워드로 예술 경영을 쳐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6가지 탭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뭐 다른 것들 뭐 전자책이나 소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 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논문을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학술 논문과 전자저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학술 논문은 학술 논문 아까 말씀드렸죠.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예술경영학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 거죠. 이 논문을 보고 싶다? 풀텍스트 이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요 연구, 뭐 프랑스 문화예술 연구 이런 학술지죠. 이 학술지가 저널이거든요. 그 저널이 영어로 된 게 영어로 된 게 저널이죠. 그 저널이 전자 형태로 된 걸 전자저널이라 해요. 즉, 이 학술지가 요겁니다. 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실린 학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동하셔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학술 논문, 저널들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위 논문은 검색이 안 되나요? 됩니다. 학위 논문은 주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리스에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저희가 리스 학위 논문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랑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문을 직접 검색을 하셨어요. 이 논문 제목을 아세요. 알면 직접 이 논문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메인 화면 통합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풀텍스트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키스라고 하는 풀텍스트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여기로 이동하셔가지고 해당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논문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다 돈인데 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은 도서관 계정만 있다면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대학교 도서 홈페이지에 통합 검색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혹시라도 논문 제목을 안다 그러면 논문 제목을 검색을 하시고 관련돼서 떴죠. 논문이 떴어요. 그럼 이때 풀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이 풀텍스트가 있는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이 돼요. 3번 우리 홍익대학교는 키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그렇다면 다운로드가 될 거고 이 다운로드에서 원문 보기, PDF 보기 혹은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어떤 논문을 보니까 어떤 논문이 검색이 되니까 이 논문이 한국 색채학회 논문집이라는 데서 실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전자저널을 좀 검색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한국 색채학회 논문집을 검색하시고 밑에 보시면 전자저널 칸에 있겠죠. 한국 색채학회 논문집이 있네요. 여기서 풀텍스트 온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풀텍스트 온라인으로 가시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DBPR로 이동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DBPR도 저희가 돈을 내고 구독하는 거예요. 홍익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학부생분들 모두 다 우리 홍익대학교 구성원분들께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용된 논문이나 최근 발간된 논문들 보시면서 여기서의 핵심은 연구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어떤 논문들이 색채학회 논문집에 실렸는가, 어떤 교수님이 좀 썼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최근 호수부터 최근 몇 년간에 했던 최신 논문들 바로 볼 수 있고 많이 이용된 논문들 다 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의 연구 동향들도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죠. 학위 논문 검색입니다. 학위 논문 검색은 사실 리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리스. 근데 저희 도서관, 홍익대학교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이제 국외 사이트들도 있어요. 프로캐스트 디서테이션 앤 테이시스 글로벌이라고 해서 PQDT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PQDT 글로벌 북미나 유럽 쪽에 있는 학위 논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학위 논문들도 있고요. 주로 예술이나 혹은 미술 쪽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자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뭐 공과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전 주제 분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대학들에 있는 석사학위 논문들 다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탭 옆에 보시면 DDOD라고 있는데 여기는 북미에 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주로 있고요. 주요 유수한 우수한 대학들이 있죠. 북미에 거기에 있는 대학들의 박사학위 논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한번 제가 추후에 도서 홈페이지에 시연할 때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선행 연구할 때 필수적으로 뭐 국내 거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국외 사례들을 볼 텐데 주요 학예 논문 사례들이나 주요 북미 유럽 그러니까 국외 학예 논문 사례들 좀 보실 때 참고하실 때 중요한 참고 정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술이나 아니면 또 홍익대는 좀 미술 예술 쪽에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 있는 학예 논문들이나 학술지 논문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CINII 여기랑 CNKI 이게 CDMD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중국 학위 논문이나 중국 플랫폼 요거는 저희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는 자원이고요. 위에 있는 일본 학위 논문 요거는 오픈 액세스 자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도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통합 검색을 하셔서 주요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도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전국 대학에서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학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학위 논문을 검색하고 싶어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 나올 거예요. 근데 키워드를 쳐서 나는 지금 색채, 미술 색채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로 나온 학위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다른 기관,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볼 수 있고요.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모든 대학교들에 있는 학위 논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이나 그 해당 소속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단행본 정보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홍익대학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어느 대학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PQDT 글로벌과 DDOD를 보시면은 이제 해외 국외 학위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전 북미 지역 유럽 내 석박사 학위 논문과 DDOD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박사 학위 논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고 원문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국외 학위 논문에서 일본과 중국 학위 논문이었고요. 특히 중국 선생님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 여기 이 플랫폼 많이 이용하시면서 해당 학위 논문들이나 학술 자원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교육 목차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죠. 홍익대학교에서 만약에 해당 논문을 혹은 어떤 아이템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구독을 하지 않는다. 구독하지 않는 자원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가 했는데 상호대차 원문 복사 신청입니다. 아까 리스에서 검색을 해서 다른 대학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대학교에 있다 했을 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리스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타기관 자료 이용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타기관 자료 이용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원문 복사 혹은 해당 책이 필요하다 상호 대차해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참고 논문실에도 문의하셔도 좋고 제가 도서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성공적인 선행 연구 조사를 위해서 중요한 점은 주제별 연구 동향 파악이 필수죠. 그래서 지금 홍익대학교 안에서는 기관 리포지터리라고 해서 전임 교원, 저희 교수님들이 쓰셨던 논문들이 다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 분야별로 어떤 연구자분,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 최신 논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학부생이 와가지고 어떤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인데 이거를 좀 검색을 해와라는 과제가 있었나 봐요. 이 공과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공과대 학생이 와서 말을 해보면서 SCI급 논문 저널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들은 스칼라웍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서 서지사항들을 보실 수 있고요. 최근 교수님들의 성함을 치셔가지고 연구자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단과대학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축대학에 있는데 건축대학에서 최근에 실린 학술 자원들을 검색하고 싶다. 교수님께서는 어디에 어떤 논문들을 투고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연구자별로도 가능하다는 거였고요. 또한 제가 구독 자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좀 이용하기 쉽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구독 자원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 주제 분야별로의 전자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가셔가지고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막대한 돈을 주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용할 수 있겠고 KC에 가시면 연구 동향도 있어요. 보시면서 키워드 넣으셔가지고 어떠한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보시면 좋겠죠. 또한 논문 작성 가이드나 연구 성과 분석에 가셔가지고 어떤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주제별 가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공학, 건축학, 경영, 경제, 법학, 인문사회, 미술, 디자인, 공연예술 이렇게 7가지의 탭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요 참고 정보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떠한 학술지를 보시면 좋은가, 어떠한 학술지, 국내외 저널을 보면 좋은가 했을 때 그런 주제 분야별로 제가 좀 꼬집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연구 주제의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이런 컨텐츠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저널, 제가 앞서서 이제 저널 주제별 가이드에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없다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CI급 저널,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 이런 것들인데 즉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SCI, SSCI, ANHCI 즉 과학기술, 사회과학, 인문예술 분야의 등재 인용 색인입니다.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논문들이겠죠. 마찬가지 엘세비아 스코프스에서 실린 스코프스 등재 논문, 우리나라로 치면 KCI 등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 학술지가 등재될 경우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S2 저널입니다. S2 저널은 연구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양한 지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앞서 어떤 저널들을 검색해봤죠. 어떤 저널들을 검색해봤는데 이게 SCI에 실렸는지, 스코프스에 등재되었는지, 혹은 한국 거라면, 국내 거라면 이 저널이 예를 들면 앞서 봤던 금융학 연구라고 하는 저널이 실시에 등재되었는지, 등재가 되었다면 경영학 카테고리에서 영향도는 얼마인지를 보고 싶다 했을 때 모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저널 추천도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2 저널 제가 따로 교육을 할 건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연구 성과의 영향력 지표들이 있어요. 영향력 지표들을 볼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주제별로 어떤 저널이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랭킹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내가 지금 건설, 건축, 컨스트럭션 관련되는 카테고리에서 저널을 검색하고 있다면 최근 저널 중에서 어떤 저널들이 영향력이 높은가를 볼 수 있고요. KCI도 마찬가지로 경영학 주제 분야를 있는데 경영학이 있는데 혹은 공과대학이라면 공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영향력 지수가 높은 것들은 어떤 저널이 있는가 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선행 연구했을 때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죠. 내 연구 주제 분야에서 어떤 논문들을 좀 보면 좋은가 어디에서 검색을 하면 좋은가 했을 때 해당 학술지를 보셔서 해당 실린 논문들이 좀 더 질 높은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검색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참고 문헌들을 이제 보시면서 여기서 참고했구나 혹은 여기 있는 저널에서 참고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게 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아니면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그럴 때 이제 영향력 있는 학술 저널에서 보시면 좋구나라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리하기 앞서서 제가 모든 걸 정리하기 앞서서 지금 30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계신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들어와 주시고 같이 논문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논문 검색은 통합 검색에서 하는데 이 통합 검색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앞서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클릭만 해보고 시연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특정 논문을 검색했는데 논문이 없다라고 하시면 타기관 자료 이용 1클릭 하셔가지고 원문 복사 서비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원문 복사 서비스 눌러주시면 되고 네,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도서관 서비스에서 연구학습 지원으로 가시면은 연구학습 지원에서 가시면은 주제별 가이드부터 해당 주제 분야별로 제가 주요 저널들, 인쇄 저널이나 주요 데이터베이스들,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들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 정보원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한 저널들, 학술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자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연구학습 지원에서 논문 작성 가이드는 논문 작성에 대한 참고 자료, 논문 검색부터 관련되는 도서, 참고문헌 관리 도구, 내일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교육에 참여해 주세요. 레퍽스 관련되는 컨텐츠, 표절 예방 및 연구윤리라고 해서 카피킬러 교육이나 카피킬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카피킬러라는 게 그거죠. 이제 표절 예방, 논문 표절률 검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이고요. 논문 작성 관련되는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술 정보 가이드는 제가 매달 하나하나씩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주요 주제 분야별로의 학술 정보원도 있고요. 오픈 액세스라든지 연구 윤리 관련되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모르셨던 데이터베이스나 참고 정보는 있다면 여기서 확인하셔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 성과 분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SCI급 논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등재된 논문들이 저널들이 있죠. 등재 저널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네. 넘어가시면서 뭐 어디서 검색해서 이런 것들 다 선행 연구에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S2 저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스칼라웍스 가셔가지고 해당 우리 소속 기관 전임 교원이 쓰셨던 교수님께서 쓰셨던 연구 성과물들 책도 있고요. 발표 자료나 뭐 연구 논문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인 화면에 다시 왔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은 통합 검색입니다. 제가 통합 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주제 분야가 정해지셨다면 그 주제 분야 키워드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용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홍익대 도서관에서 쓰여진 논문들은 디자인 경영과 관련된 건 여기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디자인 경영과 관련돼서 학술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죠.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제가 지금 디자인 경영이라고 쳤고요.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학술 논문으로 왔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플러스 표시를 갔습니다. 그러면 주요 디자인 경영과 관련되는 컨텐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 논문들, 이 저널,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서 풀텍스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산수화 이미지 요소의 문화 상품 디자인 사례 연구를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논문을 읽고 싶다면 풀텍스트 DBPR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고요. 그 안에서 학술 논문을 더 보고 싶어서 학술 논문을 플러스 표시로 갔고 검색을 해보다가 이 논문을 읽고 싶어서 이 논문을 클릭을 하니까 이거 풀텍스트 DP로 가니까 이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산수 이미지 요소의 연구 다 나오고요. 논문 보기, 다운받기 다 됩니다. 다운받기 하시면은 이 논문에 대한 서지사항들 다 확인했죠. 이 논문은 한국 디자인 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학회지 디자인 한국 디자인 문학회지라는 저널 학술 저널에 실렸어요. 언제? 22년 9월에. 올해 생겼고 저자는 상명대학교 연구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논문들 지금 제가 디자인 경영 뭐 디자인과 관련되는 논문인데 이런 식으로 논문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확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 논문이 너무 괜찮다 했을 때는 이제 문학회지를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디자에서 한국 디자인 좀 전에 우리가 검색했던 요 논문이 실렸던 저널이죠. 한국 디자인 문학회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까지 많이 KCI도 등재되었고 이 저널에 대한 이 학술 저널에 대한 개요가 뜰 거고요. 1년에 4번씩 되네요. 그죠? 그러면 최근에 나온 논문 저널들 최근에 나온 저널에 실린 논문들 하나하나씩 볼 수 있고 최근 발간된 논문 클릭해 보시면 이용수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된 논문은 무엇인가? 한번 가서 내가 알고 싶은 브랜드, 알고 싶은 논문들이 있다 했을 때는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이용된 논문은 무엇인가? 맞죠? MG 레니얼 이런 것들, 코로나19 이런 뉴 미디어, 디자인 띵킹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죠?
디자인 싱킹 적용 광고 사례 분석 이런 것들. 이 관련되는 주요 사례들을 보시면서 요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논문을 이동하시면은 해당 논문을 바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유가 저희 홍익대학교가 DBPR을 구독하기 때문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이런 논문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일 많이 이용된 논문이 또 감사하게도 홍익대학교 연구진 분들이 쓰셨던 논문들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 보기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된 논문들 볼 수 있고 최근 논문들 볼 수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뭐 많이 이용된 저자나 많이 발행한 저자들 막 나오고 많이 이용한 기간이나 인용 정보도 나오는데 많이 이용한 기간에 첫 번째가 또 자랑스럽게 우리 홍익대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참고하시고 연구 동향들을 분석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가셔서 내 연구 주제 분야를 찾았어요. 아까 디자인 경영이라고 봤는데 그 연구 경영에 대한 주요 논문을 내가 원하는 논문이 이건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논문이 여기에 실렸구나. 한국 디자인 문학회지에 실렸구나. 그러면 해당 디자인 문학회지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주요 논문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술지 논문은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거고 만약에 영어로 된 논문, 영어로 된 학술지 논문을 보고 싶다. 마찬가지겠죠. 디자인 매니지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 검색하시면은 주요한 저널들 굉장히 많네요. 디자인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제가 까지 하고 모든 또 컬처라고 하는 단어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니까 다양한 논문 그래도 좀 줄었네요. 네, 논문들이 좀 줄었어요. 결과가. 그 키워드를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넣은 키워드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컬처예요. 그러면 다양한 논문들 있죠.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원문 보기 키워드 클릭을 하시면 해당 원문 보기로 다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논문들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제가 3페이지에는 제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걸 한번 볼까요? 디자인 앤 컬처 디벨로핑 네이션스 디자인 매니지먼트 뭐가 있나 봐요. 이게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데 실렸고 이 풀텍스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와일리라고 하는 플랫폼 우리 전자저널 플랫폼으로 이동이 됩니다. 또 어디에 이 디자인 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원하시는 논문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PDF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PDF 만약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PDF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운로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논문들이 있어서 이렇게 풀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동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PR도 있고요. 여기 풀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상세하게 하고 싶다, 좀 줄이고 싶다. 저 전자책도 있고 있는데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아카데믹 저널로만 좁혀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높은 성과, 높은 성공률, 검색의 성공률을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논문들을 보시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데서 2021년도에 실린 논문이네요. 이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앤 컬처 아까 요거였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논문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조금 느린데 받으시고 해당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가 이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에 실렸거든요. 이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에 가시면 좋은 거죠. 이것도 풀텍스트로 바로 보셔가지고 다운로드 바로 가능하겠고요.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셔서 클릭을 하셔서 이 해당 주제 분야에 실렸던 최근 논문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논문을 원하신다면 이것도 방법입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 것을 통합 검색해서 우리 학술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학술지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실린 논문들도 나올 거지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와일리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다 제공이 되네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서 아까 갔던 거랑 같네요. 그죠? 최근 이슈들 2022년 12월에 나온 이슈들부터 풀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최신 논문들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 보시면서 이 선행 연구를 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이슈 페이퍼나 주요 풀 액세스가 되는 이런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읽고 싶다. 바로 PDF로 저장하셔가지고 해당 논문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통합 검색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 분야를 지정하시고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부터는 학예 논문이에요. 전자정보에 가셔서 학예 논문 원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학예 논문 원문으로 가시면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자원과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리스트로 가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은 이 국외 자원입니다. 국외 그 북미 유럽에 있는 석박사 학위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쳐볼게요. 아트 디자인이라고 한번 쳐보면 관련되는 그 학위 논문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자정보에서 학위 논문 원문을 클릭하시면 되고 학위 논문 원문을 클릭하시면 이제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리스트부터 지금 국외를 먼저 할게요. 피큐리티 글로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쳤는데 여기로 가시면 주요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No Art Without Design이라고 하는 논문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풀텍스트 PDF가 다 되는 것들이니까 확인하시면서 풀텍스트가 다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풀텍스트 보시면서 해당 해외 학위 논문들도 다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분은 여기서 썼고 그죠? 디그리는 여기서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중국 관련된 것, 일본 관련되는 것들, 중국 전자저널과 석박사기 논문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CNK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색깔이 흑백이 됐네요. 네. 홍익대학교 인증이 되었냐면 선생님들께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했기 때문입니다.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했다면 중국어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으니까 주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들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곳이 리스라고 알고 있어요. 리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은 하단에 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리스로 이동하시면 팝업이 많이 뜰 텐데 팝업을 다 치워주시고 마찬가지 앞서 디자인 경영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학위 논문부터 학술지 논문, 간행본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학술 논문, 학위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디자인 경영과 관련되는 학위 논문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주요 학교로 소팅을 학위 논문을 검색하셨을 때는 주요 학교로 소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요 학문 분야로 왜냐하면 디자인 경영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사회과학 쪽도 많기 때문에 예술 분야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주제 분야는 예술이나 국내외 석사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예술 분야 좀 보고 실행하는 석사 학위 논문 중에 예술과 관련되는 디자인 경영 학위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들 추천드리고 학술 논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학술 논문도 등재지에 실린 것들 저희가 원문복을 눌렀을 때 그 원문이 지금 요것들은 학술 논문인데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경우는 KC에 실렸다, 키스에 실렸다
저희 키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에 구독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셔서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하셔서 공예 문화 마케팅을 위한 디자인 경영 성공 사례 괜찮네요. 기초 조형학용 학회네. 여기서 다운로드 보셔가지고 PDF로 해당 논문을 검색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논문도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논문들은 원문 보기가 제공이 될 겁니다. 학위 논문에 있어서 이 디자인 경영을 쳤을 때 원문 보기가 제공이 되죠. 근데 특정 논문들 지금 디자인 경영 성과 평가 툴 비교라고 하는 논문을 정말 보고 싶은데 해당 논문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유가 그 해당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원문 보기가 제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문을 정말 못 보냐? 아닙니다. 저희는 복사 대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복사 대출 신청을 누르신다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개별된 로그인 계정이 없다면 지금 홍익대학교를 뜨는데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저도 제 개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고 홍익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홍익대학교 승인을 받으면 이제 홍익대학교 직접 접속했는데 이제 제 이름이 뜰 거고요. 그러면서 문헌 복사 신청이 될 겁니다. 요 논문 디자인 경영 성과 다음에 변경할게요. 디자인 경영 성과 관련되는 요 논문이 있는데 요 논문을 제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헌 복사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모두 다 전권을 다 페이지 115장이면 전권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저작권법 때문에. 근데 난 전권이 다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안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1부터 뭐 70장까지, 70장부터 뭐 몇 페이지까지 50% 이상까지만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50까지만 하고요. 60까지 맞고요. 하고 그 다음에 61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반반 나눠서 신청을 하시면은 해당 논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신청하셨다면 문헌 복사 신청을 하셨다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문헌이 도착했다고 도서관에 받으러 오시면 저희가 페이퍼로 드리니까 네, 그렇게 연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 검색과 리스를 통해서 이 다양한 선행 연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찾아볼게요. 코비드19, 뭐 코로나19, MZ 세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셨을 때 선생님의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연구 주제 분야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연구 주제인데 연구 플로우가 비슷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의 연구 흐름으로 논문을 썼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 주제 분야가 다른 것들인데 다른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의료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미술도 있고 많은데 관련돼서 그냥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 주제 분야에 해당 저널에 논문을 보실 수도 있고 그 논문이 내 연구 흐름과 좀 비슷하다면 그걸 좀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게 S2 저널입니다. 연구 성과 분석이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특정 학술지, 어떤 학술지를 보면 되는가, 어떤 저널을 보면 좋은가입니다. 그 어떤 저널을 봤을 때 그 해당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 해당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럴 때는 연구 성과 분석에서 S2 저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S2 저널이라고 하면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기반의 SCI나 스코프스 기반의 뭐 SJL이나 사이트 스코어 같은 랭킹이 있습니다. 그 저널에 대한 영향력 랭킹입니다. 저널의 영향력 랭킹은 인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랭킹으로 선생님께 오셔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만약 예술이나 미술 쪽에 계신 분들은 JCI 랭킹을 오시는 걸 추천하고요.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나 예술이나 뭐 인문 계열에 있어서는 인용이 많이 되었다고 좋은 저널이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JCI 랭킹에서 이게 JCI 랭킹이 따로 있죠. 랭킹별로 봤을 때 요런 여기에 실린 논문들을 봐주시면 여기로 가셨을 때 코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여기에 실린 것들을 보니까 여기는 스코프스에도 등재가 되었고 ANHCI에서도 등재가 되었네 볼 수 있겠죠. 영향력이 있네 보니까 뭐 스코프스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등재했을 때 영향력 순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에 실린 논문들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아티클로 이동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코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희 도서관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셔서 최신 논문들도 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KCI 랭킹, 이제 한국어로 된 논문을 보고 싶고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국내 논문 중에서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공학 중에서도 건축공학 주제 분야별로 좀 적네요. 공학 일반으로 보겠습니다. 공학 일반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학 전체로 볼까요? 전체를 봤을 때 어떠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건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요. 임팩트 팩터가 높은 순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KCI 랭킹보다도 저는 이제 JCR 랭킹이나 국외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랭킹들을 좀 더 추천드리고 왜냐면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임팩트 팩터 순위로 임팩트 팩터 순서로 이렇게 레이팅을 보시면은 상위 순위대로 볼 수 있고 해당 저널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저널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 해당 저널이 도서관에서 구독을 한다면 구독 자원별로 구독 자원별로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팅도 높은 순서대로 보면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 네이처 이런 것들 의학학 분야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지수라는 게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는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널 랭킹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주제 분야에 요약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S2 저널은 저널을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어드밴스 매트리얼을 검색했다면 이 저널에 대한 영향력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밴스 매트리얼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사용하세요. 스코프스에 실렸고 현재 SCI에서도 등재가 되었고 다 실렸고 등수도 굉장히 높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저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했을 때는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티클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저널에 대해서 상세한 논문들, 요번에 2021년도에 실린 논문들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논문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우리 홍익대학교는 어드밴스 머티리얼을 이제 구독하고 있습니다. 와일리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러면 PDF로도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해당 주제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 동향들도 파악할 수 있겠고 영향력 있는 연구 우수한 학술지들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S2 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마무리한다면 주제 분야를 설정하셔서 그 주제 분야에 어떤 학술지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학술지 중에서도 굉장히 많다면 어떤 학술지를 좀 먼저 보면 좋은가 이렇게 순위별로 검색을 하셔서 레이팅별로 검색을 하셔서 좀 더 상위 순위 있는 학술지를 좀 검색해서 보면서 선행 연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연구를 정리하자면 선행 연구는 어떤 것이고 선행 연구 조사에서의 중점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 자원에 대해서 학술 자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양한 논문의 종류를 받고 그 논문을 한 번씩 다 검색을 하면서 성공적인 선행 연구 조사를 해봤죠. 그리고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가 앞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렸죠.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있는 연구 지원 서비스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시면서 한번
연구 주제별 가이드라든지 학술 정보 가이드라든지 다양한 가이드들, 논문 작성 가이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2 저널을 활용해서 영향력 있는 저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주제 분야에는 어떠한 저널들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으니까 한번 오늘 교육들 다시 보기 하시면서 혹은 오늘 교육의 자료를 한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